1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우선은 항등식까지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 우선 풀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실전 풀이는 자세한 풀이가 아니라 문제를 읽고 접근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두 다항식의 덧셈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쓰면 안 돼요. 개수만 보고서 바로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제곱 1차 상수항 같은 개수 문자가 다 다른 동류항이죠. 그러면 이제 2배 a 하게 되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6이 되겠죠. 개수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빼는 것보다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마이너스 b를 더한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께 수로 바로 접근해서 x제곱 x 이런 쓰는 시간도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9, 5 되겠네요. 자, ABC를 모두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뭐 같은 문제 유형이죠. 자, 바로 그냥 A와 B를 더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동량만 확인하고 개수를 바로 더하면 되겠죠. 2, 5 더하면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9 더하면 8. 자, 1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5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이 3차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1차식으로 나누는 건데, 자, 이 1차식의 개수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쓰면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바로 그냥 개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자, 3차식이 4고 2차식은 없네요.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5,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2차식, 1차식. 자, 이거 연습 안 하고 이거 그대로 푸는 학생들 계속 보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내신에서는. 자, 앞에 개수만 보면 되죠. 2 하면 4, 마이너스 2. 자, 빼는 겁니다. 빼면 2. 내리고 두 개씩, 항이 두 개니까 두 개씩만 내리면 되겠죠. 1 곱하면 되겠고, 빼면 됩니다. 빼면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면 되죠. 어쨌든. 몫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2 되죠. 그래서 0 되겠네요. 굳이 여기까지 선생님 써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서 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립제법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4, 0, 마이너스 5, 2인데, 자, 요게 0 되는 값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렇지만 내가 이 2분의 1을 조립제법에서 썼다는 얘기는 x-2분의 1로 지금 요 다항식을 나눈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조립제법은 1창의 개수가 1인 겁니다. 1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쓰는 거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2x-1로 나눈 이 몫이 알고 싶은 거다. 그럼 이 조립제법에서 나온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차피 같은 거고 나머지는 같죠. 이 몫이 변형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돼요. 그 부분들 선생님들이 잘 물어보는 기출의 단골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선은 역시 자, 내리고 자, 곱하면 되죠. 반으로 주면 2고 더하고 자, 1이 될 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곱하면 마이너스 2 돼서 0 되네요. 이렇게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나눠봤잖아요. 이게 아닌 이유는 조립제법은 x-2분의 1로 나누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2x-1로 나누는 거니까 자, 요 값이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같아지려면 한쪽이 이 두 배가 됐으니까 다른 한쪽은 2로 나누면 되겠죠. 이 친구를 2로 나누면 x제곱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조립제법을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전이다. 여기서 바로 와서 우리가 몫을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자, 두 당시 fx, gx가 있고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언급했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fx를 gx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몫도 qx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rx는 이렇게 줬으니까 반드시 이 검산식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반드시 알고 출발하라고 했고 바로 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Rx는 차수 GX의 차수보다 작다. Rx의 차수는 당연히 나머지는 나눈 수의 차수보다 작다는 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이다. 요번에 이제 요 검산식을 다르게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똑같은 이 식을 qx 입장에서 보면 qx로 나눴다고 치면 곱하기 gx니까 나머지 rx니까 아 그래? 그러면 qx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로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수냐면 19란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 3, 15 더하기 4 하면 19가 되는 거고 자 5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 될 거고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오고 나머지가 4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3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정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요 조건을 그대로 썼다간 이런 낭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건 이제 디귿이죠. 항상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합답형은 요 디귿이 가장 어려운 상태고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fx-2qx를 g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의 2배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 나에게 주어진 식은 딸랑 이거 하나입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논리로. 어쨌든 이건 등식이고 항등식입니다. 같다. 자, 그럼 f-2qx면 그러면 fx에서 그러면 2qx를 뺐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에서 내가 마이너스 2qx를 뺐으니까 우변에서도 우변이 이건데 뭐 하면 돼요? 2qx를 빼면 되겠죠. 우리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자, 양변에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영위하는 수로 나눠도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살짝 변형을 해보죠. qx 같은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qx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qx로 묶으면 gx-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큰 괄호 하면 이렇게 묶이는 거 가능하죠. 우리 인수분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분배하게 되면 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리고 남는 건 지금 rx만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fx를 지금 2qx로 뺀 요 다항식을 gx-2로 나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곱해진 게 몫이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니은처럼 차수가 이 rx의 차수가 gx-2보다 차수가 작다라는 보장이 있어야겠죠. 그럼 gx-2가 rx보다 차수가 크다라는 보장이 있는지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는데 자, gx는 당연히 rx보다 차수가 큰 차수입니다. 얘가 2차식이면 얘는 1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2를 빼는 건 이거 상수항을 건드리는 거니까 차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gx-2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크겠네요. 그럼 이렇게 자, 이 다항식 우리가 gx-2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디귿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가 2r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rx는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고등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변형된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만나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식의 전개식의 자 x제곱 y제곱 개수죠. 이거를 암산으로 생각하는 건 좀 힘들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요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는 우선 푼 상태에서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다항식이 곱해지는 상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논리적으로 생각이 꼬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요 부분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뭐 총알같이 할 수 있죠.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2xy y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생기는 경우가 x제곱이랑 y제곱이 만날 때네요. 1이네, 1. 그 다음 이렇게 만날 때도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나요? 2, 4. 4 x제곱 y제곱. 그 다음 그럼 y제곱 x제곱 만나는 역시 1이 있네요. 자 그럼 1 더하기 1, 2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계수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뭐 물론 빠르게 열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 좀 조심하세요. 먼저 전개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 이건 우선 포인트입니다. 6번은 기본 문제죠. 그냥 기본 패턴입니다.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에서 3 곱 합을 빼는 거다. 이렇게 바로 수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다면 공부 안 된 거죠. 시험 볼 때 이게 안 돼 있다. 그건 좀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기대하기 힘든 거죠. 자, 5 3번 곱하면 125고 이거는 9를 먼저 하는 게 낫죠. 9, 5, 45. 45를 빼면 25 주고도 20을 더 줘야 되죠. 80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역시 우리가 개념원리 교재에서 2번 정도 봤던 내용입니다. 자, 모두 더한 형태가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x 플러스 y는 당연히 요 두 부분이죠. 그러면 넘겨서 4-g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y 플러스 g, g 플러스 x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 요 전개식이 바로 순서는 바꿔도 되잖아요. 곱삼이 4-x, 4-y, 4-g로 되겠다는 거 당연히 알고 바로 시작해야죠. 요거랑 우리가 요 x 플러스 y, y 플러스 g 이걸 보자마자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죠.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식을 전개할 때도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 x 마이너스 알파 뭐 3차 방정식까지도 공부를 했으니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또 여러분들 곱셈공식 책에 있는 뭐 플러스로 돼 있지만 선생님 마이너스를 많이 연습하라고 했죠. 그래야 적응해야 돼요. 변형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게 되면 x 제제곱일 거고 자, x 제곱의 개수가 각각 더한 거죠. 이 상수항들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개 곱합니다. 스마일처럼 두 개 그게 1차.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두 개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a, b, b, c, ca가 될 거고 이런 게 1창일 거고 상수항은 모두 곱한 거야.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거나 이 식을 빠르게 써서 이 4를 여러분들이 x로 보는 겁니다. x로. 그리고 xyz를 ab처럼 보면 이 식은 4의 세제곱 뭐 64죠. 그 다음 각각 또한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g 4의 제곱 이렇게 4의 제곱 16이죠. 그 다음에 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y yg gx 곱하기 4 여기 x처럼 그 다음 마이너스 xyz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총알같이 이렇게 바로 정리가 돼서 이제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64 마이너스 자 xyz가 4니까 4 곱하기 16 이것도 64죠. 이거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 xy yg gx가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xyg xyg가 마이너스 10인데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4, 7에 28 마이너스 28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할 때 이렇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x가 없으니까 4-x 여기는 y가 없으니까 4-y 각각을 곱한 형태 가능합니까? 자, 8번도 자 우선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돼 있다면 자 이 모서리 EF 가로에 해당하는 걸 다 A라고 하고 세로에 해당하는 게 B라고 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걸 C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 도형에서 돼 있어야 돼요. 40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긴 대각선 원래 만모금이라는 이 표현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같다는 거 역시 알고 있어야죠. 그럼 루트 쉬운 게 같은 거니까 제곱의 합이 44라는 거 바로 준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하는 건 건널비인데 건널비도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2배 AB, BC, CA 이게 더한 게 건널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이 구성 요소들이 등장하는 건 이건 4로 나누면 A, B, C가 10이라는 얘기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 3개짜리 공식을 전개한 거죠.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BC, CA죠.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 값이고, 여기 이제 건널비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대각선의 길이랑 연결이 된다. 루트 씌우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0이니까 10의 제곱 100일 거고, 자, 제곱의 합이 44였으니까 10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56이 되면 되나요? 이렇게. 자, 9번. 아마 여러분들 이번 평가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4번, 9번 이렇게 해당될 거예요. 자, 9번 이제 많이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패턴에 조금 더 변형이 있죠. 어떤 부분이 변형이 있냐면 여기 x-k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L을 메꿨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가 2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자, k 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연조립제법 하면서 우리가 묶어나가는 몫을 이렇게 묶어나가는 과정들을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보여줬죠.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고 결과를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증명하고 그 과정을 연습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선 좌변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고, 자, 이거를 우리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계속 나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수가 x-1이 보이니까 x-1을 묶어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친구를 묶으면 a의 x-1이 하나 남겠네요. 그리고 x-k, 그다음 b의 x-1이 남겠고, 그 다음에 c만 남죠. x-1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여러분들 이제 조립제법을 상상하면 되죠. 요 3차 방식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몫에 해당되고 이게 나머지에 해당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 공간을 써서 자, 우선 개수가 3차, 2차, 1차 상수항 모두 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자, x-1로 나누는 거니까 1, 0 되는 값. 그래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면 마이너스 3 해서 2 남네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2 남는 건 확인됐죠. 이제 이게 이제 몫에 해당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맞죠?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x-1로 묶었던 기억나죠? 그러면 이 부분만입니다. 밑줄 친 부분. a에 x-k 플러스 b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 c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요 지금 밑줄 친 이 전체 부분이 실제로는 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x-1로 나눴다고 칩시다. 이 부분을. 그럼 이제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역시 나눠보죠. 1 내려오고, 자, 더하면 1이고 역시 곱하면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c 값이 여기 나머지 마이너스 2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1차식이잖아요. 막상 전개하면 이거 간단하잖아요. 굳이 이제 더 진행하지 않아도 ax 마이너스 ak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이제 x 플러스 1이죠. 그럼 같아야 되잖아요. 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은 거니까 바로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가 a고 여기는 1이니까 a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 1이랑 요 나머지 이 전체 같죠. 근데 이게 a가 1이니까 b 마이너스 k 플러스 b인가요? 그 다음에 요 상수항 1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b를 k 플러스 이항은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a 값은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a 값이랑 c 값은 구했고 b는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요 조건을 써야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조건은 없고, 자, 그럼 요 식이 이제 또 뭐냐 이거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c, 여기는 플러스 2ca죠. 자, 선생님 이제 우리가 그 a, b, c 이거 항 3개짜리를 전개할 때 부호의 변화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것도 연습을 해보라고 했죠. 모두 마이너스인 것도 해보기로 했었고, 부호 하나 바꿔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a, b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자, 최고 맨 앞에 있는 거 항상 플러스라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bc가 되려면, c는 또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2bc가 될 거고, 마지막에 2ca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네요. 이렇게. 이걸 전개하면 우리 a제곱, b제곱, c제곱에 자, 마이너스 2배 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b랑 c 이게 마이너스니까 bc 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곱할 때 2ca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호가 변경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눈치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잡을 수 있으면 요게 25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제곱이 아니죠. 제곱일 때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 25가 되는 거죠. 따라왔나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 c 값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a는 1이고 c가 마이너스 2죠.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의 제곱. 자, 이거는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전체의 제곱은 요 값이 25라고 했으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왔나요? 자, 그럼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b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다. 자, 이런 편들 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것들 좀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부호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b 플러스 1의 제곱이나 이거의 제곱이나 같겠죠. 그럼 결국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다? 그럼 b 플러스 1은 뿔마 5가 되겠죠. 제곱근의 성질.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다? 어떤 수는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b 값이 자 1을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5일 때는 4가 될 거고 또는 b 값이 자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그럼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b는 k 플러스 1이랑 같네요. k 플러스 1이 4니까 k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k 플러스 1이 b인데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플러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 자 마이너스 7이랑 3을 더한 마이너스 4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우선은 두 문제 같은 거죠. 여러분들 개념이 우선은 우리가 이게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목과 나머지 관계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는 거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 3개짜리 2차식 전개하는 요 부호의 변화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b의 값을 표현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또 중학교 3학년 내용이죠. 제곱근의 성질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